네, 안녕하세요. 2020년 12월 11일 마감후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죠. 조금 이제 시세가 나올 줄 알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시세가 나오긴 나옵니다, 주식들이. 근데 아주 그때도 했지만 두더지 잡기처럼 어떤 게 갈지 참 알기가 힘드네요. 저도 이제 지금 좀 밖에를 좀 많이 돌아다니다가 왔는데 장중에는 좀 머리가 복잡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주식을 할 때 항상 생각해야 될 게 이 시세하고 시세를 잘 알긴 알아야 되지만 시세하고 너무 가까우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 시세랑 가깝기 때문에 자꾸 혼란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샀다가 요게 갈 것 같아서 요렇게 가면 요거는 또 떨어지고 요게 올라가죠. 수급이 좋아져서. 그러니까 이 시세에 너무 가깝다는 거는 한편으로 보면은 자꾸 딴 게 보이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면 옮겨 타고 싶고 자꾸 이렇게 불안해하고 판단이 흐트러질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세력이라는 그런 특정 단체 주가를 올리는 사람들이 이 시세 자체를 뭐랄까 조작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팔게도 하고 사게도 하고 이런 거를 조정을 하죠. 그래서 여기에 넘어가는 거죠, 개인들이. 그래서 팔지 말아야 할 때 팔게 되고 고가여서 사지 말아야 될 때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세랑 가까운 사람들이 되려 주식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시세랑 가깝지 않게 차라리 어느 정도 묵혀두거나 좀 슈팅 구간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주식을 하는데 되려 낫습니다. 저도 요즘에 시세랑 가까워져서 자꾸 딴 거를 막 사고 싶고 막 바깥하고 싶어요. 근데 좀 자중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오늘도 그래서 굉장히 노력을 해서 낮에는 너무 머리가 아파서 1시간 정도 잤어요. 예. 그게 낫겠더라고요. 이 시세랑 너무 붙어 있는 게 굳이 좋은 건 아니에요. 차라리 어차피 그 한 달 동안 한 답을 먹고 싶다면 뭐 갈아탄다고 해서 이거 먹고 저거 먹고 이거 먹고 저거 먹고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거보다는 그냥 찐득하게 갖고 있다가 한 달 후에 봤을 때 어느 정도 위에 올라가 있는 거를 매도한다던가 그런 부분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시세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사실은 주식을 못할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저도 이 주식이 갈 만한 게 자꾸 보이다 보니까 시세랑 너무 가까워지려고 그러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경계를 합니다. 굉장히 유혹이 심해요. 털고 싶은. 여러분도 시세하고 좀 거리를 두시는 그게 이제 현명한 투자갑니다. 물론 뭐 분봉이나 그런 걸 보고 단타를 치는 분들이라면 또 생각이 다를 수 있죠. 근데 이런 건 매매의 영역이에요. 초고수고 뭔가 손이 빠르고 기계화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매매입니다. 근데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저하고는 안 맞아요. 그렇습니다. 최소한 수익 매매나 그 중장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저하고 맞는다고 보죠. 저도 이렇게 매일 설명은 하지만 어떤 거는 이게 올라가는 추세를 보고 계속 설명해 주는 거지 제가 여기서 얘기했다고 해서 뭐 매수하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특히 UTI 같이 막 이런 종목 같은 거는 지금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갖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하는 거지 뭐 그거를 지금 진입하라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진입 시점은 별로 안 좋죠. 차라리 더 저가인 종목을 사는 게 진입 시점 면에선 좋죠. 저가에 진입을 해줘야 되니까요. 진입을 하려면. 먼저 제가 보는 주식 중에서 몇 개만 뺐어요. 좀 시세를 주는데 좀 주식들이 좀 시세 주는 주식들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거 보고 그 다음에 기존에 보던 주식 중에 좀 시세가 나오는 주식 이런 거를 또 월요일날 기대할 만한 것들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츠입니다. 하츠. 하츠는 이제 그 환풍기 그러니까 이제 그 음식 같은 거 하고 그러면은 거기 이렇게 달리는 거 있잖아요. 커다란 거. 그 뭐야 거기 하츠라고 써 있어요. 이렇게 돼서 음식 같은 거, 후드 같은 거라고 얘기하면 되죠. 후드. 여기서 요리하면 이거 이렇게 빨아들이잖아요. 후드에서. 근데 이게 의외로 잘 팔려요. 하츠게. 그리고 이게 뭐야 고급 아파트나 그 고급 전원주택 같은 데 있죠. 그런데도 이 후드를 많이 봅니다, 제가. 그래서 이 하츠가 이런 부분에선 좀 굉장히 좀 그 뭐랄까 경쟁력이 있죠. 그래서 지금 하츠가
실적이 많이 좋아지나 봅니다. 그래서 며칠 전부터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결국은 좀 슈팅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추세가 지금 바로 죽지 않을 것 같아요. 한번 차트 보겠습니다. 일봉이고요. 주봉이고요. 월봉이죠. 어쨌든 월봉상으로 여기를 이제 찍으러 한번 갈 것 같은데요, 여기요. 물론 이제 이런 벽들을 통과를 하긴 해야 되겠죠. 그래도 좀 많이 갈 것 같습니다, 차트가. 그리고 단순히 봐도 이제 일봉을 보시면 이제 머리를 삐끔 들었죠. 이럴 경우에 이제 만약에 봉이 길어져서 대충 뭐 이런 봉이 이렇게 밑으로 좀 여기서 시작했다가 여기서 시작했다가 이렇게 밑으로 좀 뺐다가 꼬리 달면서 이렇게 올리는 뭐 이런 봉 모양이 나온다면 그 굳이 뭐 그 저기를 뭔가 채워나갈 필요는 없겠죠. 물론 이렇게 옆으로 채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채워 나갈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긴 봉으로 계속 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옆으로 미루면 물론 슈팅 구간이 아닌데 이렇게 위로 빼 올린다면은 이제 슈팅 구간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지점에 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각도도 좀 이제 많이 세우고 있죠. 각도가 달라졌죠. 각도가 달라질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 각도를 유지하겠죠. 하츠 같은 경우도 이제 조만간 뭔가 큰 상승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시세가 모였어요. 그 이렇게 거래량도 좀 빵 터지면서 왔기 때문에 뭐 여기서 이렇게 누르는 건 좀 힘들 것 같고 밀거나 슈팅이에요, 슈팅. 하츠는 이런 건 단기적인 매매를 하는 분들이 붙어야 되죠. 예, 지금 올라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차트가 좋아서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이렇게 업적이 좋아지면 지수가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이 많아요. 근데 지금 몇 개만 뽑아봤습니다. 먼저 하츠였습니다. KMH가 있죠. 이 경영권 분쟁으로 다 주가가 계속 올라갔는데 오늘 상한가 같습니다. 한번 차트 볼게요. 일봉, 주봉, 월봉이죠. 주봉을 여기까지 뺐다가 그냥 끌어올려 버리네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다음 주에 이렇게 올리겠죠. 그러면 이제 대충 2기울기 정도는 보고 가겠죠. 대충 나오죠? 예, 그래서 한 여기가 타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KMH는 이제 월요일 날 좀 파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시세가 좋으면 물론 이 길이가 더 길어질 수도 있겠죠. 다음 주에. 근데 KMH 같은 경우 이 경영권 분쟁을 주가를 올리려고 하는 건지 뭐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도 어차피 큰 시세의 소재가 되긴 하죠. 그래서 KMH가 요 구간 때도 많이 봤었는데 요 구간이나 요럴 때도 많이 봤는데 이렇게 눌렀다가 이제 이렇게 가버리네요. 다음 주 좀 슈팅이 나올 것 같습니다. KMH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 삼영화학 있습니다. 삼영화학. 삼영화학도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죠. 지금 화학주들이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또 지금 뭐 화학 제품 이런 게 좀 많이 팔리나 봐요. 한번 차트 볼게요. 일봉, 주봉, 월봉이죠. 보시면 이게 제가 이 삼영화학을 이 구간 때부터 봤었거든요. 이 구간. 예,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는데 아직도 위로 좀 더 갈 것 같긴 한데 시세 분출을 이제 하는 것 같습니다. 거의 근데 마지막에 온 것 같아요. 보면 일봉, 주봉, 월봉이죠. 네, 좋습니다. 이런 경우 이렇게 한 번 정도 더 올라가면은 그 다음에 또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럼 꼬리들 달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한 2구간이나 이런 데서는 좀 털어야 되겠죠. 이제 마지막 시세 분출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뭐 여기까지 안 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대충 패턴이 요런 패턴을 많이 따르는데 만약에 힘이 약하면 한 이 정도만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가주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사명화학 같은 경우도 뭔가 시세 분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런 주식들이 많아요. 근데 좀 대표적인 것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삼영화학이었습니다. 제가 제2의 알테오젠이라고 해서 나이백하고 셀리버리를 많이 추천했었는데 가격적으로 나이백이 그때 10,000원대 초반이었어요. 가격 언제쯤 추천을 했었냐면은 주봉으로 보시면
제가 이때쯤 추천을 많이 했습니다. 네, 이때 추천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때쯤이나 뭐 요럴 때도 또 추천을 했었죠. 근데 나이백이 지금 그 만 원대 초반에서 지금 얼마까지 온 거냐면 44,000원까지 왔어요. 굉장히 근데 긴 시간이었어요. 이걸 월봉으로 한번 보신다면 대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월 동안 항해거든요. 6개월. 6개월 동안 이 정도 올린 거죠. 그래서 나이백은 제가 10만 원을 본다고 그랬죠. 예, 10만 원. 근데 이제 10만 원을 향해 가는 것 같긴 해요. 마지막 불꽃쇼가 남은 것 같습니다. 뭔가 기술 이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올 때쯤 되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만 원에서 3만 원 가는 거는 굉장히 힘들어요. 3만 원 가는 거.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주식이 4만 4천 원까지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역경을 딛고 그러면은 맨 처음에 이게 10만 원 간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이때 10만 원을 보고 간다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 믿지 않죠. 근데 이제 4만 4천 원이 되면 믿어요. 그러면 이제 10만 원이 간다고 사람들이 생각하죠. 그래서 10만 원을 가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올려서. 그러니까 주식은 10배를 먹어본 사람들이 10배를 또 먹어요. 나이백은 그때 잘하면 10만 원 갈 겁니다.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보유한 분이 많은데 중간에 다 탈락했죠. 저 역시도 이 주식을 6개월 보유할 만한 가는 것 같았지만 자신은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보긴 했는데 이제 거의 중간을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힘이 모이면 10만 원을 향해 갈 것 같습니다. 나이백은 기술 이전이 되면서 뭔가 제2의 알테오젠이라는 타이틀로 이때부터 계속 추천을 했었죠. 이때부터. 네. 이제 나이백 보유하신 분들은 뭐 끝까지 먹어보십시오. 물론 10만 원이 힘들다 싶으면은 8만 원이나 9만 원부터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주식은 그런 겁니다. 기간과의 싸움입니다. 만 원짜리가 10만 원 간다 그러면 안 믿는데 4만 4천 원짜리가 10만 원 간다 그러면 그때부터 믿는다는 거죠. 과거는 있고요. 그 나이백을 보듯이 사실은 이렇게 오래 보유해서 먹는 게 저 역시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런 거보다는 좀 힘들더라도 슈팅을 막 나와서 먹는 걸 좋아해요. 예. 하여튼 나이백은 10만 원이 보였어요. 제가 봤을 때. 나이백이었습니다. 기술주 중에서 에로티베쿰, 이제 진공 펌프관인가요? 그거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 기술력이 굉장히 있죠? 그거 아주 오래전부터 알았고, 뭐, 신기술이다 해서 옛날에 엄청 공부했던 주식인데, 지금 다 까먹었어요, 뭔지. 근데 이제 차트가 오늘 좀 쓰면서, 뭔가 좀 의미 있는 그러한 모양을 나타냈습니다. 계속 이게 뭔가 그 기술력이나 이런 게 좋다고 해서 계속 저기 얘기가 됐는데, 지금 같은 경우 이제 뭐야, 그 주가가 종합지수가 올라가면서 이런 주식들이 한번 주가 레벨업이 가능합니다. 주봉을 보시면 2차 상승을 하려고 그러죠. 2차 상승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이 긴 상승의 이 모멘텀에 있긴 있는데 이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제 각도를 세워줘야 된다는 거죠. 각도를 세워줘야 돼요. 그게 끝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주식은 이렇게만 계속 갈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각도를 이렇게 세워줘야 돼요. 각도를 이렇게 세워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게 이제 끝을 알리는 겁니다. 예. 에로티베쿰이었습니다. 아침에 얘기했던 미래 ING가 다음 주에 뭐가 있나 봐요. 차트를 너무 좋게 만들었는데요. 이거를 어떻게든 사고 싶은데 진짜 이런 게 힘든 거죠. 살 돈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뭐 교체 매매나 이런 것도 좀 그렇다 생각해서 구경만 했는데 차트를 한번 보시죠. 일봉이죠. 주봉이죠. 월봉이죠. 이 주봉에 월봉은 뭐 그렇고 주봉에 이 엄청난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거죠.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수렴을 하던 주식이 여기서 빨갛게 하나 딱 세웠다는 거죠. 엄청 의미가 크죠. 이게 마치 뭐 같죠? 에비프로바이오가 주봉이 이런 식이었어요. 상승 전에. 뭔가 큰 시그널이 있겠죠? 네, 시그널이에요, 이거. 미래 ING 다음 주에 꼭 추가로 사셔야 돼요. 그런데 미래 ING는 재수가 좋은 게 뭐냐면, 오늘 일봉을 보시면, 이렇게 하나 세웠죠? 하나 세웠어요. 그러면, 여기서 바로 이렇게 찍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 찍었다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5일선을 한번 찍고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월요일 날 빠질 수도 있고 화요일 날 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5일선을 한번 찍을 확률이 있다. 그래서 5일선에서 매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수 타이밍이 한 번은 남아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래서 미래ING는 5일선에서 찍을 때 한 번 들어오면 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음 주부터 분명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차트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미래ING는 이제 현금이 시총보다 좀 많죠. 그런 이점도 있고, 신사업에 대한 걸 분명히 올해 말에는 발표를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미래ING가 괜찮습니다. 저도 여유가 나면 어떻게든 매수해보고 싶은데 그 전에 갈 확률이 높죠? 예, 지금 출발선에 섰어요. 예, 출발선에 섰습니다. 미래ING는 이제 월요일 날부터 가도 되는데 월요일 날은 좀 하루 이틀 좀 있다 갈 확률이 높아요. 제 예상은 그래요. 미래ING였습니다. 대성 엘텍이죠. 대성 엘텍인데 1월 14일로 연기를 했어요. 매각에 대한 거. 그러니까 이제 말일이 우리 같은 경우 이제 12월까지니까 12월 11일 날 뭔가 발표를 하지 않을까 우리의 생각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스탁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뭔가 이걸 부풀려서 팔면서 차익을 얻으려는 집단이기 때문에 지금 1년 동안 한 일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 매각만 하려고 뭔가 자기네들끼리 구조조정도 하고 회사의 그런 영업이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원래 그런 여러 가지 또 뭐 자산 매각도 하고 그런 걸 더하기 빼기를 해주죠. 회사를 재무 구조도 개선해주고. 근데 얘네들은 도통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난 진짜 아니 이렇게 돈을 들이밀었으면 뭔가 팔기 위해서 좀 그 회사를 좀 이쁘게 꽃단장을 시켜야죠. 꽃단장. 그래야지 자기네들도 차익을 받고 갈 거 아닙니까. 꽃단장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뭘 한지도 모르겠고 일도 제대로 못해서 12월이 됐는데도 내가 그런 게 안 나와요. 도대체 내부적으로 어떤 꿍꿍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냄새도 진동하고 진짜 좀 주식하는 게 좀 한마디로 더럽다. 이렇게 지네들끼리 뭔가만 하려고 그러고 이러면 왜 상장했나? 나는 항상 이런 회사들 보면 왜 상장했는지가 궁금해요. 굉장히 주주들한테도 불충분하고 일도 안 해요. 그러면서 월급은 꼬박꼬박 먹었겠죠. 예,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거머리 같은 존재죠. 매각을 할 거면 회사를 잘 포장해서 좀 비싼 가격에 팔리게 하고 뭔가 이런 일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좀 답답하죠. 다만 차트적으로 한 번만 봐드릴게요. 차트적으로는 약간 의미는 있지만 믿을 수가 없죠. 자, 일봉 보시고 주봉 보시고 월봉 보시면 자, 주봉에서 이러한 어쨌든 빨간 양봉 도지가 나왔고요. 일봉을 보시면 이 5일선 위에다 어쨌든 긴 음봉이지만 5일선 위에 걸쳐놨죠. 그러면 얘네들이 이럴 때 패턴하고 다르다는 거죠. 막 쭉쭉 밀어버렸는데 요번에는 약간 이렇게 어정쩡하게 세워놔서 자꾸 상방을 갈 것 같이 열어놨죠. 그러면 얘네가 1월 14일까지면 이 이전에 발표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이전에 주가를 올려놓고 발표를 한다. 뭐 계획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걸 이제 뭔가 뒤바꿔서 그러니까 뒤통수를 때리는 거죠. 이런 뒤통수를 때리는 스타일로 뭔가 작전을 자기네 나름대로 짱구를 굴렸겠죠. 그러니까 뭔가 그런 냄새가 나요. 어쨌든 일반적인 패턴이 아니에요, 지금 이제. 여기서 오늘 완전 밀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죠. 예, 약간 여운을 두긴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하여튼 좀 그래요. 모든 일들이 이 주식은 항상 12월까지 발표합니다 하면 다 유예. 2월. 그래서 내년 봄에 다시 할게요. 봄 되면 여름에 다시 할게요. 이런 식인 회사들이 한마디로 다 양아치 날라리들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뭘 하겠습니까? 이렇게 밀어놓고. 만약에 봄에 뭔가 하기로 했어요. 봄까지.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서 매수를 해놓죠? 그러면 이거를 가을에 합니다 라고 그냥 말 한마디 하면 실망 매물이 막 떨어지죠. 고가의 선물건들이. 그럼 이게 밑으로 빼놓고 여기서 얘네들이 차명이나 이런 걸로 다 주워가지고
가을에 올리는 거. 이런 회사가 태반이에요, 태반. 거의 다 해요,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이 주식시장은 더러운 시장이라고요. 조작하고. 봄까지 하기로 했으면 사람들이 다 봄까지 하겠다고 이제 언론도 믿고 회사도 믿죠. 이걸 가을로 한다고 이제 얘기를 밀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 있던 사람들이 아 이거 불안해하면서 다 털면은 이걸 밑에서 쭉 받는다고. 여기서 지네들이 차명계좌나 아는 사람 VIP나 연관된 사람들 다 사게 하고 가을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일찍 하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어 매각을 하면서도 먹겠지만 이런 식으로 주식시장 안에서도 지네가 차익을 한다고 이렇게 올려서 팔아 고점에서 이렇게 고점에서 팔아서 차익을 한다고. 대표적인 그 VIP들 먹여주고 지네들도 차명으로 사고 뭐 지네 관련된 사람들 저가에 밀어주는 기간 이게 VIP 기간 아닙니까? 아주 더러운 시장이에요. 그래서 주식을 이렇게 선명하게 선한 눈으로만 보면 안 되는 게 특히 이런 뭔가 상호펀드든 뭔가 그 기관 투자자가든 이런 사람들은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양아치적인 생각, 개미들의 뒤통수를 쳐야지. 그래서 나는 이 펀드 매니저나 뭐 이런 자산 운영하는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굉장히 이런 걸 해야 되거든. 양아치적으로. 그래야지 고객에게 돈도 주고 자기네가 운영 수수료도 빼먹지. 예?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 개미의 피를 빨기 위해서 함정만 파는 거야, 함정만. 구라만 치고 언론 이용해서 뭐 이 기사 써줘라고 돈 주고 또 함정 파고.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미국은 그래도 그런 걸 미국도 많이 하지만 어느 정도 선에서는 이게 잡아준다고. 최소한.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아사리판이야, 아사리판. 금융감독원이나 이런 거는 왜 있는지 모를 정도로 참 암담합니다, 암담. 이런 시스템으로. 하여튼 대성 혜택은 좀, 하여튼 양아치적으로 움직이는 건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성 엘텍입니다. 대성 엘텍을 보면서 주식시장의 또 회의를 한번 또 느낍니다. 네, 파워넷입니다. 파워넷도 뭐 삼성전자하고 뭐 같이 업무 협약을 한다는 기사에서 오늘 올랐죠. 오늘 올랐는데 차트 한번 볼게요. 일봉, 주봉, 월봉이죠. 주봉상 보시면 이렇게 도지를 만들었죠. 예, 도지를 만드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선도 살려져 있죠. 예, 추세선이 계속 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워넷은 점층적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점층적으로 가겠다는 거죠. 그 전까지 많이 흔들었는데 이제는 점층적으로 한번 가겠다. 뭐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일봉을 봐도 꼬리를 이렇게 달면서 뭐랄까 다음에는 뭐 조금 빠지든 어떡하든 이제 이 꼬리를 채워나가겠죠. 예, 그러면서 다시 이제 우상향으로 이렇게 좀 흐를 확률이 높습니다. 파워넷도 이것저것 다 얽혀서 매출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추세가 최소한 이제 이런 우상향 추세로 갈 수밖에 없겠죠. 예, 다만 조금 기울기가 우선 이렇게 완만하게 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은 필요해요. 급등하려면. 파워넷 같은 경우 월봉을 봐도 이번 달에 한번 해줄 것 같죠? 예, 파워넷은 좀 잘 고려하다가 그 추세에 맞춰서 파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워넷이었습니다. 네, UTI를 한번 볼게요. UTI 한번 보죠. 일봉, 주봉, 월봉이죠? 예, 굉장히 좋죠. 주봉상 봤을 때는 이제 월요일 날에 일단 한번 여기서 살짝 눌렀다가 갈 수도 있겠어요. 다음 주에 쉴 수도 있고, 어쨌든 더 추세를 이렇게 끌어올릴 수도 있고, 뒤로 해서 있죠. 어쨌든 좀 한번 밑으로 좀 월요일날 이럴 때 좀 하향할 수 있겠습니다. 하루 정도 빠질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차트가 좋아집니다. 물론 장중에 그런 조정을 끝낼 수도 있어요. 그럼 그냥 가는 건데, 일봉 차트를 보시면 어쨌든 간에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상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UTI 같은 경우도 뭔가 큰 계약건이 나올 거예요. 그때까지는 지속 보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추가로 이걸 매수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매수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존에 이 가격대나 뭐 이 가격대 매수하셨던 분들은 좀 더 고점에서 파시라는 얘기예요. 물론 단기적으로 잘하는 분들은 뭐 상승할 때 적당히 알아서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판다 뭐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 하루나 이틀 보고 이런 건 괜찮죠. 근데 여기서 샀던 분들이 이제 계속 보유해서
그래도 최소 50%에서 많게는 한 100%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요. 수익이. 잘 파시기 바래요. 분할 매도로 더 상승하시면. 네, UTI였습니다. 네, 레이크 머티리얼즈죠. 어제 기관이 엄청 많이 샀어요. 그러니까, 오늘인가요? 오늘 기관이 한 40만 주를 샀죠. 저번에도 20만 주를 샀는데, 이번에 40만 주를 샀습니다. 뭔가 굉장한 게 있나 봐요. 이제 기관 투자가가 들어오면서 수급을 외국인도 물론 사긴 사죠. 그렇죠. 외국인보단 기관 투자가가 주인 것 같아요. 회사가 좋으니까 이제 수급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살 물량이 많지 않네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요. 보시면 일봉에서 밀려야 될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잘하면 제가 이렇게 밀릴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거를 누가 잡아줬냐? 기관이 잡아줬죠. 기관이. 예. 그래서 기관은 계속 뭐 이런 식으로 올리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뒀죠.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합금 회사로서 세계에서 몇 번째 가는 회사예요. 굉장히 기술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반도체 공정에도 들어가고 뭐 그렇죠.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잘 보십시오. 지금부터 매수를 하기 때문에 기관이 매수를 한다면 이제 이렇게 우상향을 하던가 아니면 일정 부분 횡보를 하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계속 올라가요. 기관과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방향성을 가진다는 거죠. 상방이면 상방, 하방이면 하방.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좀 긴 텀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얘네들이 여기서 샀는데 당장 팔려고 산 게 아니거든요. 이건 긴 텀으로 가자는 거예요. 최소 6개월에서 1년 보고 작업을 치는 거죠. 예, 레이크 머티리얼즈였습니다. 네, 오르비텍이죠. 예, SD 바이오인가요? 예, 그 진단키트 업체가 계속 호재가 막 넘쳐나죠. 러시아 쪽 그런 것도 뭐 한다고 그러고. 그 회사에 의해서 오르비텍은 올라갈 겁니다. 아마 상장 회사 중에서 그 회사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갖고 있는 회사는 아마 오르비텍이 대표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요. 그 차트를 보면 일봉, 주봉, 월봉이죠. 딴 거는 볼 필요가 없고요. 주봉상 보시면 주봉상도 음봉도지죠. 괜찮죠? 5일선 위에. 일봉을 봤을 때도 도지가 나왔어요. 조정이 끝난 느낌. 이제 여기서 월요일 날 쏘냐 아니면 하루 더 뭐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 며칠 이렇게 산 모양을 냈다가 가냐 이제 이거 차이일 뿐이에요. 오르비텍 같은 경우는 우선은 다시 한 번 더 상승할 것 같습니다. 이 기울기들을 보시면은 뭔가 기울기를 세우려고 그래요 지금. 예, 기울기를 세리면 이 고점을 뚫면서 시세 분출을 하겠죠. 그래갖고 지금 개인들한테 회자가 많이 되나 봐요. 어쨌든 진단키트, 우리나라 지금 팬데믹, 3차 팬데믹에서 특히 이 진단키트 관련주들, 이런 거하고 그 코로나 관련된 뭐 의료기기부터 뭐 이런 주식들이 지금 엄청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르비텍은 안 오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 분들은 꼭 쥐고 계십시오. 언제 그냥 막 쭉쭉 갈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올려놓고 또 쉬고 이런 식으로 가겠죠. 올려놓고 쉬고 뭐 이런 식으로. 오르비텍이었습니다. 대한그린파워도 차트를 무너뜨렸다가 잘 살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무너뜨렸죠. 여기까지 무너뜨렸다가 보시면 이제 여기서 추세를 계속 살리죠. 그래서 이제 도지가 나왔는데 여기서 이렇게 슈팅을 못하면 어떤 식으로 가냐면 이렇게 라운딩 거리면서 또 뺄 수가 있어요. 주식은 항상 그렇거든요. 만약에 라운딩 거리면서 뺀다면 이렇게 수렴하는 모양이 나올 수도 있죠. 네, 그러면 좀 조금은 이제 지루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바로 이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슈팅 구간이 나와주는 게 낫겠죠. 이렇게 쭉. 네, 그렇습니다. 한번 월요일 날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기로에 서 있죠. 네, 대한그린파워였습니다. 새로운 풍력회사로 이제 탈바꿈을 하고 있죠. 예, 네오팩트입니다. 자회사 이제 우울증 전자약 개발하고 있고 코로나 블루 테마인데요. 오늘 조금 반등을 줬습니다. 이 바닥에서. 근데 이 시그널이 좋아요. 이렇게 뜨면은 한 이 정도까지 올랐다가 뭐 다시 내리고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주식 같은 경우도 15일을 기준으로 해서부터는 계속 우상향을 천천히 하기 시작할 거예요. 대충 이제 우리 이제 12월 달에 중간인 네오팩트 같은 경우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다음 주 후반으로 갈수록 주가는 계속 상승한다. 네, 그럽니다. 네오팩트 같은 경우도 좀 특이한 주식이기 때문에 지루하지만
여기서 이제 증자했던 물량 이런 걸 어느 정도 소화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천천히 좀씩 올리면서 자리를 잡아갈 걸로 봅니다. 예, 네오팩트였습니다. 네, 원풍물산도 한번 봐드릴게요. 간단한 게.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돌렸어야 되는데 밀렸죠. 예, 조금 그렇게 좋은 모양은 아닌데 아직 바닥을 다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봉, 월봉을 보시면 월봉에서는 이제 저점이 잡혔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지금 얘기되는 게 저도 이게 11월에 LED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이제 이 태양열 전지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11월에 안 나왔는데 내년 초나 이때 나온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생기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이제 이게 11월에 안 나왔기 때문에 저는 약간 이제 퀘스천이에요. 언제 나올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얘네들도 주가 부양을 하려면 지금 삼성에 대한 부분으로 주가가 하나도 안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런 카드라도 써서 좀 주가를 부양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바랄 수 있는 부분은 음, 월봉상에서 요걸 어쨌든 요번 달에는 이거는 찍으러 간다. 옛날에 되겠지만 이거를 한번 찍어줘야 돼요. 예. 그래서 이거를 다음 주에 찍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예. 그래야 됩니다. 찍고 요만큼 더 갈 수도 있겠죠. 간단해요. 이 주식도 이렇게 대충 뭐 이런 식으로 수렴을 하죠. 예. 그래서 여기가 타점이 될 확률이 높아요. 여기가. 잘 가면 여기까지 간다 이거죠. 원풍물산 역시도 다음 주 한번 조금 기대를 해보죠. 예. 원풍물산이었습니다. 네, 엄청나게 고생시키던 바이오 스마트가 바닥에서 반등을 줬네요. 거의 뭐 망가진 차트였는데 한번 차트 볼까요? 일봉, 주봉, 월봉이죠. 일봉상에는 좀 약간 이제 바닥을 좀 뭔가 다지는 그런 분위기가 좀 나오죠. 분위기가 좀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도 좀 아직까지 돌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안심하긴 이르죠. 예, 그래서 좀 애매모호하긴 해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바이오스마트도 진단 키트 업체인데 중요한 거는 지금 얘네들이 얘기했던 무슨 계약이나 FDA 뭐 통과나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나오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근데 팬데믹이 왔기 때문에 얘네들도 뭐 공장을 엄청 크게 져놓고 위탁 생산이라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래서 좀 시세를 줘야 되는데 생각보다 시세가 크지 않을 수도 있겠어요. 지금 그 회사에서 얘기했던 계약이라는 게 전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게 나온다면 또 다르죠. 여기서 뭔가 그럼 추세가 바뀌겠죠. 바뀔 때쯤 한 이때쯤에 잘 알아서 다시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만약에 바뀔 것 같으면 그런 게 없다면은 계속 이렇게 가다가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가겠죠. 별로 재미가 없어집니다. 아직은 근데 확인해야 될 점이 많기 때문에 바이오스마트는 어쨌든 오늘 반등은 좀 좋은 반등인데 한번 좀 지켜보시죠.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네, 바이오스마트였습니다. 네, 동양물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동양물산도 실적에 의해서 차트가 오늘 조금 빠지긴 했어도 그렇게 나쁘진 않죠. 예, 이 각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가고 있죠. 네, 괜찮습니다. 주봉을 봐도 오늘 이제 그래도 어쨌든 여기서 이제 조금 다음 주에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만 좀 나와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월봉을 봐도 월봉에서가 가장 매력적이죠. 이 부분이 이제 이런 모양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갈 확률이 높죠. 그래서 동양물산 같은 경우 요번 달 좀 기대가 됩니다. 동양물산이었습니다. 이제 바닥을 다 찍었죠. 예, 이제 상승 위로 상방으로 열려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방보다는 상방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동양물산은 꼭 체크하세요. 동양물산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 보이시죠? 소형주 중에서도 막 달리려고 그러는 주식들. 뭐든지 뭐
수소 탱크를 만들든 바이오를 시작하든 해서 주가를 부양하려고 난리인데 지금 그렇지 않은 주식들도 있죠. 예, 그래갖고 그렇습니다. 근데 미래ING 같은 경우가 제가 보니까 다음 주에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미래ING가. 뭔가 이제 바닥에서 시그널을 주기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사두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대성 엘텍 같은 경우는 뭐 아니면 도였는데, 현재까지는 꽝이죠. 네, 꽝이에요. 대성 엘텍 같은 경우도 좀 그런 게 보여요. 자기네들이 차명으로 매집을 하면 이 매각하면서도 먹을 수도 있고 또 이 주식을 고점에 팔면서도 먹고 이런 뭐야 두 가지 한마디로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일석이조죠. 일석이조 간단하게. 생양아치죠. 이런 애들 많아요. 대형 큰 회사들도 이런 짓을 참 많이 합니다. 내가 오는데 주가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면 차명으로 안 살까요? 이런 애들이 태반이라서 주식은 그렇게 주식하거나 이런 주식회사 오너나 그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너무 좋게 보시면 안 돼요. 약간은 좀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 게 이런 일로 이런 시스템으로 돈을 버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주식은 이제 조작을 하는 거다. 이런 거를 조금은 그 생각해야 돼요. 물론 실적이 있어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조작질을 해야지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에 안 당해야죠. 예, 이런 게 심한 애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항상 개미들은 정보가 약하죠. 저도 약하죠. 가물하는 건데, 이렇게 정보가 약하기 때문에 항상 당하고 손실을 보는 거죠. 그런 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주말 잘 쉬시고,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당하지 마십시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